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8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 기본적인 신뢰 대 불신이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이가 처음 출생하게 되면은요, 출생하면서 이 시기 때는요, 신뢰와 불신,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가 돌보는 사람, 엄마를 통해서든지 누가 됐든지 양육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이들은 처음 탄생하면은 본능의 부분은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본능의 부분,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본능적 부분은 이제 발달이 되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거는요, 딱 낳잖아요. 그러면요, 막 뛰어다녀요. 지가 다 해요, 이렇게.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안 돼.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뭐 부모가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그냥 이거는 생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죠.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 불가능한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근데 다른 것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것들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소가 나오는 거 장면 봤는데 나와서 돌아다니더라고. 그냥 지가 툴툴 털고 그냥. 참 그런 거 보는데 아이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이거 말도 안 통하지 뭐 이게 어떻게 손짓 뭐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보면은 어쨌든 이 아이는 자기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본능적으로 뭔가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 엄마가 보고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걸 해 주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신뢰성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엄마가 보호를 잘 적절하게 해주면은 이 세상은 믿을만하다. 엄마도 믿을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믿을만하고 뭐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다 이렇게 나에게 잘 해주고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10달 동안 여기다가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완전 신비의 세계로 나온 거잖아요. 그게 뭘 알겠어요, 이게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우는 것도 다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와 태어나서 모든 게 낯설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어디든지 만약에 뭐 있다가 콘도를 간다든지 어디 왜 다른 데 간다면 새로운 환경에 가면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맨날 살던 그 잠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낯선 곳에 가면은 적응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거 똑같게 해요.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걸 적응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부모의 이제 돌봄을 받게 돼서 모든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잘 돌봄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뢰가 쌓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믿을 만하다.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나왔을 때부터 옛날에도 뭐 딸 나면 운목에다가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논다든지 그냥 밥도 안 주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 속에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강아지들도 주인이 딱 들어오면 눈치 딱 보고서 벌써 주인이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다 아는데 하물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걸 모르겠어요.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벌써 이게 느낌이 있죠. 자기는 딸인데 그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아직 나오기가 안 나오려고 애를 많이 쓴다고요, 애가. 그런 어려움들이 이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읽게 되면은 젖을 제대로 안 준다든지 뭐 자기가 요구하는 어떤 상황에 기적으로 빨리 안 갈아준다든지 뭔가 빨고 싶은데 그걸 안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이 아이는 이제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불신을 갖게 되는데 이런 아이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때를 써가는 엄마를 조종하려고 한다. 엄마를 조종하려고 한다는 건 막 때를 써가지고 엄마를 자기 페이스를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떨어지지 못하게. 그걸 뭐 우리는 분리불안 뭐 이렇게 얘기잖아요. 분리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커서 잘못하면 막 애착, 집착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첫째는 인간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거든요. 신뢰가 깨지면 뭐가 안 되냐면 대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뢰가 안 돼. 저게 나한테 사기꾼인가?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상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뭐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나를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보면 나 흉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되면은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엄마 아빠가 자기를 갖다 신뢰를 해서 자기를 잘하게 큰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아주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덕목이 뭐냐면은 이제 희망이죠. 희망. 그러니까는 믿음,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좋다. 희망.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면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불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걱정, 근심이 생기면서 이제 이런 희망이 생기질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아이는 이제 덕목이 뭐냐면 희망이 이제 있죠. 희망. 근데 희망이라는 건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아이들은 뭐냐면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왜냐하면 내가 빨리 젖을 빨리 안 준다든지 뭐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 지금 빨리 젖을 안 먹으면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에 먹을 게가 없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린아이가 탐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게 총각들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총각들을 보면은 저녁에 먹을 거 다 먹어버리더라고. 점심에 먹을 때. 왜냐면은 저녁에 집에 가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저녁 때까지 먹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그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밥을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집에 있을 때는 배고프면 얼마든지 뭐 먹을 수도 있고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되잖아. 이제 어디 가면은 어떤 제한된 장소에 가면 더 먹으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이 딱 올라와. 그래서 그 전에도 왜 내가 더 먹으려고 그러지?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그런데 배가 고파서 그런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불안해하는구나. 네, 그걸 알면 그때 조절을 딱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불안할 거 없어. 너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 이만큼 먹어도 충분해. 그리고 만약에 배고프면 뭐 가게 가서 먹든지 또 방법이 있어.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덜 먹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정신없이 막 먹고도 배가 고파. 그래 또 한 그릇 또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배탈 나거나 아니면 이제 위가 이제 부담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뭔가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모유를 충분하게 먹은 사람들은 이 탐식이 좀 없어요. 그럼 뭔가 깨물고 이런 게 돼. 입으로 하여간 깨물고 물고 엄마 젖을 먹고 그냥 엄마 젖을 원래는 뭐 3살 때까지 2살 때까지 먹이라는데 뭐 요즘은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 못 하더라도 많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탐식. 그러니까 입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포식이 이제 일어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렇게 탐식한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가 되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엄마가 먹여줘. 불안할 게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도움을 청하면 해줘. 불안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내가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 돌봄이 없었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꾸 이제 어떤 이제 불안한 마음이 오면서 악한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게 이제 탐식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아주 지나치게 되면은요 이게 알코올 중독 먹는 거 막 알코올 중독도 이제 먹는 쪽이잖아요. 뭐 담배도 그런 것들 하여간 입으로 하는 행동이 다 여기 이제 속하는 거야. 입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래서 옛날에 담배를 피는 사람도 담배를 펴도 뻑뻑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담배를 잘근 씹어가면서 이렇게 피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꽁초 이렇게 보면은 담배꽁초가 그냥 이쁘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잘근 그냥 막 그걸 갖다가 그냥 그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그거를 못해서 그래. 잘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은 뭐라도 막대기라도 하나 갖다 주든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시켜줘야 돼.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해를 하면은 그거를 자기가 처리를 해버리면 다시 안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누군가가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계속.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에다가 내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거를 이제 충족을 시켜준다니 나름대로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행동이 왜 어디서 왔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만큼 기억하고 기억이 안 되면 하나님 왜 내가 이러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이죠? 내가 이런 부분에 이게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왜 입으로 자꾸 이렇게 떠들고 있죠? 왜 지금 이렇게 막 먹고 있죠? 뭘 막 이렇게 잘간지간지 씻고 있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탁 떠오르게 만들어줘요. 그때 이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꼬라지보다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기억나게 해주는 거야. 기억나게. 그 기억나게 해주면은 그 기억난 부분을 직면을 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질 않는 것이죠. 근데 그걸 처리를 안 해주면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계속 거기에 잡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서 뭔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찝어주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거기에 이제 묶여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엄마가 가장 귀중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휴직을 줄 때 엄마 휴직을 줄 때 3년, 남편도 이제 남자도 한 3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살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3살 때까지가 어린아이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휴직을 3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러면 인력 낭비 아니냐. 인력 낭비 아니야. 그 정말 열심히 일할 만한 이 20대, 30대에 3년씩 일 못하게 하면은 그 국가적으로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잘 길러놓으면은 만약에 이 부모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그런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성년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끼치는 악 그리고 국가가 그 아이에 대해서 해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비용보다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볼 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그렇게 해줬을 때에 오히려 그 사회는 범죄 없는 사회가 된다든지.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성장을 잘하면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국가에 이익을 주는 거예요. 계속 좋은 영향만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욕구가 안 되면은 가서 큰 술이나 먹는다든지 입으로 안 되면 입으로 갖다가 막 가서 물어 뜯든지 그냥 가서 막 실족하게 되든지 해서 범죄를 많이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많이 끼치면은 사회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비용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경찰도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지사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병원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이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그전에는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 국가에서 이제 의료보험 가지고 자꾸 치료해 줬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키는 거야. 노인들 데려다가 노인대학 대주고 노래도 가르쳐 주고 왜? 예방이죠, 예방. 놔두면 병 걸리니까 치매되기 전에 치매를 예방시켜 주는 것이 훨씬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현실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1년 이때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귀중한 그런 시기 중에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가 이게 이 태아기서부터 시작을 해 태아 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1년 그러니까 2년이죠 거의 2년이라는 이 시기가 이 아이의 모든 기초 골격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를 쌓는 거예요. 기초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 기초가 잘못돼 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나라는 지진이 하도 당하니까 기초를 아주 세워서 웬만한 문제에 있어도 요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기초가 쫙 깔려 있으면은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풍파가 와도 흔들리질 않는 거죠. 웬만한 문제 가지고서는. 근데 이게 기초가 안 되면은 이게 이제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면 나중에 커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못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엄마 아빠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고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뭔가 자꾸 상대방을 볼 때 못 믿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자신의 불신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깔려 있다. 물론 이제 그 성격 기질적으로 우울 기질, 기질적으로 우울 기질인 사람들, 우울 기질인 사람은 원래도 부정적이에요. 정죄, 비판이 이게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울질의 기질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울질 기질이 우울질 기질이야.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곱으로 더 당하는 거예요. 곱으로. 곱으로 더 우울해지는 거죠. 기질도 우울 기질인데 그러다가 환경도 그런 상황에서 커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충격이 다른 사람보다 더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러나 뭐 담즙질이나 다혈질 같은 사람은 조금 낫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 신뢰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인간의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자율성입니다. 이때부터는 아이가 이게 이제 걸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만지고 싶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는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 이게 기어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리가 생겼잖아요, 이제. 다리가 생겼으니까 그때부터는 뭐든지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해보고 싶은 자율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게 지금요. 다 엄마가 해줘야 되고 누군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제 부모가 이렇게 내가 해줄게 그러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뭐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도 하고 말이죠. 이제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또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이제 생겨나는 것들이 이제 이때에 잘 그 자율성을 키워주면 뭐가 발전이 되느냐?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의지가. 근데 애가 하려고 그러는데 불안하니까 아야 엄마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러면 이 아이는 뭐가 없냐? 의지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자율성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해보는 거야 뭐든지. 그러면 해봐서 실수도 하고 해봐서 문제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터득해 나가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의지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같이 무슨 헬리콥터 엄마같이 그냥 부르기만 하면 왱 하자 날라가고 캥거루 엄마같이 뭐 뱃속에다 그냥 가지고 다니고 이런 엄마들. 이제 이런 엄마들은 아이들이 자율성이 없어. 뭐만 해도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전화해서 빨간 드레스를 입어, 파란 드레스를 입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도 엄마 아침에 된장국 끓여, 미역국 끓여. 이건 뭐냐면 엄마가 다 해줘가지고 그래. 엄마가 다 해줘서 아유 너는 시집가기 전에는 손에 물도 묻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해줘.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가서 이제 아주 이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율성을 너무 자율성을 시켜주면은 이건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적절한 자율성을 해주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의지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데 만약에 자율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강압한다든지 특별히 이런 배변 과정 이때는 이제 구강기가 발달할 때란 말이에요. 2, 3세 돼가면 이제 뭐냐면 구강기 구강기에서 이제 학문기로 넘어갔어요. 학문기로 넘어갔어요. 학문기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막 빨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충분히 자기가 보고 만지고 하면서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때는 이제 학문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배변이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뭐 그런 얘기 거기다가는 안 썼지만은 뭐 어린아이가 이제 배변을 본다라고 하는 배변을 가리는 것이 그 인간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도 배변을 할 수 있게 돌아가시면 잘 돌아가시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배변을 하면 아우 이제 네가 이제 똥오줌을 가리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80 넘어가지고 90 넘어가서도 본인 스스로가 배변을 가릴 수 있다면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거야.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봐. 강아지도 키우는데 막 똥 여기다 싸고 그러면 맞잖아요. 어른도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기 스스로가 배변을 할 수 있도록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배변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신다는 게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이게 배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두세 살 될 때 배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배변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지 못하면은 이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책 쓰고서 가서 소금 받으러 그러면 이거는 더 수치심에다가 가중을 시켜주는 것이죠. 뭐 그런 거 오줌 싸개니 뭐 이런 식으로 막 놀리고 그런 거. 오줌 싸개는 게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불안해 가지고 그렇게 생겨나는 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가 생기냐? 수치심과 더불어서 의심. 자기 통제, 누군가 자꾸 억압하고 그러니까는 분노와 반항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율성이 결여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수치심과 의심이 많은 사람들,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 뭔가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때에 너무 억압을 받고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쌓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서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갖다가 억압하려면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러세요. 그럼 뭘? 내 맘대로인데. 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제 커서는. 그때는 꼼짝 못 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는 억압하려고 그러면 왜 내 맘대로 내 인생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내 맘대로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드는 사람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런 자율성의 억압을 받은 사람들. 자율성의 억압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 너무 이렇게 막 인생은 자유야 막 이렇게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막 그냥 내 인생인데 왜 그래 엄마가 뭐야 막 이러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자율성의 억압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요. 네. 저도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자유를 원해. 자유를 원해. 예. 왜냐하면 이제 통제를 좀 받고 이렇게 있어서 제대로 이제 억압받은 그런 우리 아버지로부터 억압을 많이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억압에서 난 탈피하고 나 우리 아버지 꼴도 비시는 우리 아버지 떠나서 어디 가서 살고 싶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 배변 같은 것도 할 때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사람은 발달 과정이 좀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고 그래. 적절하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지. 그걸 가지고 창피를 준다든지 뭐 걷지 못하는데 이거는 아주 돌도 찌는데 걷지도 못하냐 이놈 자식아 내가 그걸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막 그거를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막 수치심을 느껴요.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난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제 의심까지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거부를 당하게 될 때 그런 의지가 생기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잘 발달이 되면은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분노는 여러 가지. 이 분노는 인간을 가장 이제 정말 인간이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노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안에서 분노가 이제 올라와서 그래서 잡고 보낸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분노를 분출하려고 그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분노를 끌어당겨서 자기 안에다가 팍 집어넣어서 침묵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죠. 분노를 갖다가 적절하게 표출을 해야 되는데 분노를 적절하게 표출하지 않고 가슴에다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은 쌓아놔가지고 없어지면 괜찮지만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것은 적절하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엄마하고 아빠하고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죠. 나는 이렇게 돼가 너무 기분이 나빴다. 나는 이렇게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이제 그걸 들어줄 수 있다면 분노가 본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그냥 하면서 더 뭐라 그러면 분노가 그냥 아주 분노를 갖다가 그냥 하나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번 분노가 터지면 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분노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건드렸다면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통제가 안 돼 버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자율성을 키워줘야 돼.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자율성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엔 뭐냐면 주도성이라는 게 나와요. 주도성. 자율성하고 주도성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은 틀려요. 자율성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는
걸어 다닐 수 없는데 걸어 다니게 되고 자기가 이제 자기 몸을 마음대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스스로 모든 걸 다 해보는 것이 뭐냐면 자율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주도성은 뭐냐면 자율성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거야, 이거는요. 자율성은 뭐냐면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주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목표를 정해, 목적을 정해. 네. 그래가지고 그 목표를 완수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갖다가 자기가 그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도성이다 이러죠. 요즘에는 뭐 자기 주도 학습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옛날로 말하면 자율학습 뭐 그건데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주도해서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학습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원래 그게 이제 자율 뭐 그 공부의 그게 원래가.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창의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너무 판에 박힌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그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이제 해보는 거죠. 그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주도성이라는 거예요. 주도성. 학원 같은 데 가면 어린아이들 주도성 학습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주도를 해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것은 뭐냐면 그때는 이제 주도성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그걸 이제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지적인 부분에다가 신경을 너무 많이 쓰려고 그러잖아요. 뭐 가르치려고 막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지적인 걸 해주려고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거기도 써놨는지 모르지만 인도에서는 3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 공부를 가르치면 안 돼.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뭐냐면 창세기를 가르쳐. 창세기. 왜?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창조주라고 하는 절대적 존재, 이 존재를 알아야 돼. 그래야 부모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야. 세계관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존재하고 있다는 이거를 창세기를 공부하고 한 과목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떠냐? 놀게 해주는 거예요. 놀게. 그러니까 이때가 놀이기라고 이렇게 말해요. 놀이기. 4세에서부터 5세를 갖다가 놀이기. 놀이기면서 주도성. 그냥 왜 놀아야 된다. 놀면서 어떻게 하냐면 창의를 하는 거예요. 창의를. 놀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나가는 것이죠. 네.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자기가 이제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자기가 공격도 해보고 또 뭐 그냥 어떤 뭐 공격적인 말씨도 써보고 뭐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아니면 4, 5살이. 그러니까 미운 뭐 5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도성 있게 자기가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좀 막 그 실수도 많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럴 때가. 그러나 이때 이제 잘 이렇게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부터 아이들은 약간 이제 이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이성적인 부분이 하면서 그 이제 남근기라고 하는 이런 시기에 이제 오게 학문기를 넘어가서 남근기라고 하는 이제 성에 대한 것을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거기 보면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는 엄마를 자기의 이성의 대상으로 해서 엄마를 자기의 존재로 만들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자는 아버지를 자기의 이성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네. 그런 충동을 느끼는 때가 되냐면 이때란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의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가 경쟁자야. 왜냐하면 엄마를 자기가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엄마하고 친밀하게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싫어. 그리고 또 여자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여자는 아버지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싫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기에 일어나다가 이거는 아버지는 내가 싸워서 게임이 안 되는 대상이구나. 이걸 인식하고 그리고 이게는 저 엄마는 내가 가져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구나는 걸 인식하는 거야 이거를요. 그러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빠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그 대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라 엄마의 대상이구나. 이걸 자기가 알고 자기가 엄마를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거구나.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막 구박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아들이 막 이제 뭐 승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 이제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서 자기가 목표를 이루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덕목이 뭐냐면 이제 목표로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적을 딱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서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주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주도 능력이에요. 네. 근데 이때에 만약에 이런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책감이 사실 잡히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율성에 있어서는 수치심과 의심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자율성이 꺾여졌을 때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억압하고 통제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수치심과 의심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도성에서는 뭐가 되냐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비슷하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걸 갖다가 하지를 못할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죄책감을 싣고 자기가 어떤 범죄자 같은 그런 느낌, 취급을 받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주도성이 지나치니까 막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엄마도 필요 없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해보고 막 저것도 해보니까 이게 뭐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냥 이제 좀 골치가 아프지, 한마디로 말해서. 애가 부모의 통제에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주도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을 세우고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때 자기가 지금 자율성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 세상 구경도 하고 다 이게 지금 해보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제 4~5살 돼서는 자율성을 넘어서 이제는 한번 내가 주도성 있게 한번 뭐 인생을 한번 내가 목적을 세워서 해보겠다. 이런 건데, 이런데 만약에 부모가 막 강압적으로 막 제지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나중에서 뭘 할 수 있는 아이가 못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아이들이 만약의 경우에 있어서 점액질 기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이런 점액질은 원래 목표가 없어요. 담즙질의 기질은 원래 태어나면서 목표 중심적이야. 지도자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중심적이냐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런 주도성이 더 강할 수가 있겠죠. 막 엄마고 아버지고 막 다 경쟁 대상이 될 수 있고 친구도 막 경쟁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주도성이 워낙 강하니까 이런 애들은 조금 절제해 줄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제 점액질의 기질인 사람, 점액질은 뭐냐면 목표가 없어요. 평화주의야. 그냥 어떨 때 보면 속 터져. 그 사람은 꼭 동기부여를 해주고 목적을 세워줘야 여보 이거 해야 돼, 해야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점액기질이에요. 그 사람은 늘 이렇게 관망의 자세로 여유 있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게 급할 것도 없어. 담즙질은 막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바둥바둥 그거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진력하는데 점액질 기질은 전혀 감동이 안 와. 그런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은 관망에 열심히 하고 있구만, 잘해봐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 점액질 기질이라는 사람이 이런데 주도성을 갖다가 만약에 주도성이 막 성장을 할 때 주도성을 뺏겼다, 강압을 받았다. 그럼 이런 사람은 원래도 주도성이 없는 사람인데 기질적으로도 주도성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약에 억압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정말 결정을 못해. 아니 결정 지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절대로 결정 못합니다. 집에 가서 물어볼게요. 마누라한테.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야? 주도성이 없는 거야. 자기 주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좀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목적의식 있고 어떤 가치 있는 목적을 따라서 행동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반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자, 목적을 이루지를 못했어. 자기가 목적을 건전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었으면 되는데 목적을 못 이뤘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생기는 것들이 뭐냐면은 자기가 목적을 이뤘으면 만족인데 목적을 못 이뤘으면 그 이상을 막 추구하고 싶은, 그 이상을 갖고 싶은 그런 이제 탐욕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한계가 없어. 적절하게 딱 이 정도는 놀고, 예를 들어서 막 놀다가도 적절하게 딱 그만두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너무 강압을 해버리면 반동작용으로 그 통제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을 넘어가 버리려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주도성이 잘 발전되면, 목적이 잘 발전되는 이런 사람들은, 주도성이 잘 발전되는 목적을 이룬 사람들은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더 탐욕을 낸다는 거,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데 이 주도성을 가지고 자꾸 상실되니까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통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제 습관, 중독, 게임 이런 것들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놀게 해줘야 된다. 놀게 해줘야 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많이 놀았습니까? 학창 시절에 많이 놀았습니까? 학창 시절에서 노는 사람은 이때 못 논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실컷 노는 사람은 이때 못 놀아가지고 학창 시절에 노는 거예요. 공부하기도 싫고, 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근면성 대, 잘 여러분들이 이제 연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 가는 거야.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부모의 품 속에 있었어요. 부모의 품 속에 있는데 드디어 이때는 이제 학령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학령기로 들어가서 공부를 이제 하러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영향을 주는 관계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부모의 관계에서 이제 학교라는 관계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예.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환경도 바뀌고 영향을 주는 상황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사회에 적응을 하는 훈련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훈련하다가 이제는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적응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학업을 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또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땠어요? 이때는 놀이기 때는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도 그건 전부 다 그렇게 큰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는 틀려졌어요. 이제 이런 노는 것이 그냥 즐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산적인 것, 가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 단계로 이제 발전이 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율성에서 주도성에서 근면이라는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내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1등을 했어요. 어떤 기술을 연마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했더니 결과가 참 좋아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야, 노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걸 성취를 했을 때 이렇게 칭찬도 받고 참 이게 보람이 있는 거구나. 이거를 생각하고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근면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착실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보람도 있고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거를 이때부터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고 더 기술을 연마를 하려고 그러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근면성이 막 자라나겠죠. 학구열도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게 안 되면 지금 자율성이나 주도성이 깨져가지고 학교에 들어왔어요. 자율성도 깨지고 주도성이 깨진 상황에서 학교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치심이나 죄책감에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어때요? 쟤는 너무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느냐? 수치심, 죄책감에서 열등감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게 해보는데 왜? 이것이 발전이 자율성의 그 힘이 생기고 주도성의 힘이 생겨야 그래 학교에 와가지고 근면성에서 공부가 성적이 좋아지는 것이지. 바탕이 있어서 좋아지는 거예요. 바탕이 없으면은 이 아이가 제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사회라는 곳에 대해서 1등, 2등, 너는 나보다 낫고 안 좋고, 이 이제 비교의식 같은 것들이 여기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열등감이 생기면서 1등, 2등, 신분, 뭐 이런 것들, 경쟁, 이런 것들 이제 여기에서 막 오면서 막 자기를 이제 비하를 하게 된다든지, 더 이제 막 이렇게 주눅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근면성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생기고, 한동안은 열등감에서 아유, 내 같은 거 뭐 공부를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두 갈래길로, 여기만 와도 벌써 엄청난 차이가 온 거죠, 벌써. 한쪽은 자율성에서 주도성으로 해가지고 근면성까지 발전했고, 한쪽은 수치심에서 죄책감에서 열등감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장쪽으로 쫙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쪽으로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으로 갔습니까? 아니면은 자율성, 주도성, 근면으로 갔습니까? 왔다 갔다 했습니까? 나는 어땠냐? 나는 근면성이 없는 사람이야. 자율성, 주도성이 없이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자율성, 주도성이 뭐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그래서 뭐냐면 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를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 공부하는 맛을 몰라.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조금 하다가. 왜? 우리 아버지가 자꾸 일을 시키고 놀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안 돼.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면은 칭찬도 받고 결국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도 되겠구나. 이런 근면성, 이게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놀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게 벌써 엄청난, 여기서는 조금 갈라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막 갈라져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러게 되면은요, 이렇게 근면성이 발전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능력이 생겼습니다.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능력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면은 능력으로 발전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근면성이 발전이 시기 되게 되면은 능력이 막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희망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쭉 한번 보면은요, 보세요. 덕목으로 보면은요. 덕목에서 보면요, 여기서 믿음이 주어진 사람은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다가 거기다가 의지가 이제 생기죠. 의지가 생기죠. 더군다나 거기다가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네, 주도성이 있죠.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 능력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모든 학습 능력이라든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 자기에게 이제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능력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면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돼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다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 이걸 막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도 뺏으려고 그런다든지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막 그거를 갖다 비난을 하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격적으로는 막 상대방에 대드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는 어떤 상황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를 나는 바보 같아, 난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이제 비하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기 질투가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뭐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 볼까요? 한번 악덕목에서 한번 볼게요. 악덕목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유아기 때 악덕목이 뭐냐면은요, 여기에서 신뢰가 쌓이지 않은 불신이 생겨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탐식, 그걸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겼죠. 탐식이 생겼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탐식이 끌어져서 분노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분노로 올라와서 그것이 이제는 탐욕으로 이제 발전했죠. 탐욕으로 발전하고 또 여기서 이제 시기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벌써 성격이 이렇게 삐뚤게 가는 거잖아요. 벌써 삐뚤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할까요? 5번째, 정체성 대 정체성 혼란. 네. 자, 이제 이때 시기에는 이제는 뭐냐면 청소년이 이제 뭐냐면 중학교, 초등학교 넘어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는 어땠냐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근데 이거를 이제 이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집사님은 누구십니까? 집사님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유사랑 집사님 뭐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접니다. 그럼 장명수 집사님은 누구십니까? 저도 접니까? 또 우리 여기 김미영 집사님입니까? 영미 집사님. 영자고 미자고 왜 그렇게 헷갈리지 이상하네. 영미 집사님. 오늘 처음 왔는데 참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지난번부터 오시려고 했는데 계속 빠졌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영미 집사님은 누구십니까? 예, 좋아요. 김영미. 그랬습니까? 예, 예, 좋아요. 또 여기 권사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요. 네. 또 강사님은? 그래요. 또 여기 김석근 집사님은 누구십니까? 작품. 그렇습니까? 예, 예. 좋아요. 저기 우리 이선호 성도님은 무엇입니까? 누구세요? 네, 그래요. 막상 물어보니 이상하죠? 전우주 집사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딸. 예. 이 좀 그렇죠. 모세에게도 그렇게 물었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를 갖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서 내가 너를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지도자다 너는. 나는 그런 존재군요. 이때 알은 거예요. 이걸 몇 세에? 80세에. 80세에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세가. 그 전에도 대충 그런 거 생각을 했어요. 근데 40세에 좌절돼 버렸죠. 40세에 왕궁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한번 힘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꿈이 좌절돼 버리고 살인자가 돼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나는 40년이라는 생활 왕궁에서 살다가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그걸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말해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나름대로 이름이 있겠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죠. 내가 정한 나가 아니야 사실은요. 왜?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도 나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상황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그것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여기 소강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소강대상 너는 누구냐 그러면 이 소강대상이 나는 소강대상입니다. 나는 여기 있어가지고 와서 사회도 보고 이러는 존재입니다. 근데 나는 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의자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의자가 되고 싶어도 소강대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누구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보고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와가지고 핍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가서 안수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야. 어떤 정체성이 분명?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의 종이고 뭔 종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존재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 감옥에다 집어던져도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람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분명해. 분명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전에는 바울이 그건 줄 알았나요? 바울은 그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인생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확실하게 만나야 저도 이제 뭐 이 부름 받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목사가 될 것이라는 거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이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런 이제 정체성인데 이 청소년기에서는 그런 이제 고차원적인 정체성이라기보다도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누구냐 이거야 이제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인간이라는 건 뭐냐? 나는 앞으로 뭘 먹고 뭘 해먹고 살 것이냐? 나는 어느 고등학교를 갈 거, 어느 대학교를 갈 것이냐? 나는 무슨 과를 갈 것이냐? 앞으로는 짜장면 배달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어디 대기업 사장이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자기 정체성을 이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는 누구인가?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얘네들 고민은 맨날 그거 고민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래서 나는 누구냐?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춘기실에 센치멘탈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를 막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여기서 제대로 이렇게 신뢰, 자율성, 주도성 이렇게 온 사람은 정체성을 빨리 찾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신, 수치심, 죄책감 이런 식으로 온 사람들은 이게 정체성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일을 갖다가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질 않아.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이게 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혼란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깡패 짓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짓도 하고 막 왜 이러는 거야? 정체성이 없어. 앞으로 내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엄마나 부모가 또 도와줘야 되겠죠. 얘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얘의 어떤 모든 걸 보고 너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뭐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는 이런 쪽에 이제 소질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전기공학과 갔다가 나중에 가보면요 무슨 건축가로 가버리고. 뭐 전공이 뭐였어요? 그럼 경영학과였어요. 지금 뭐 하세요? 의사예요. 뭐 아주 다르게. 그게 뭐냐? 정체성을 몰랐다는 거지. 자기의 기질이라든지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자기를 몰랐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땠어요? 나는 이것이 맞는 줄 알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바꾸고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죠. 뭐 안철수 씨 같은 사람이 그 학교 그 교수하다가 정치인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뭐 정체성이 제대로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요 교수하다가 정치인 되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교수는 어떤 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적인 사람들 약간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정치인 되려면 양심을 좀 떼놔야 돼요. 왜냐하면 양심을 뗐다 붙였다 뗐다 이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는 왜냐하면은 이게 쇼맨십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이게 그런 사람이 볼 때는 막 식상하거든 그게요. 순수성은 있어요. 그러나 정치에 죽죠 그거는. 근데 어려워요 그런 게.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분의 기질은 내가 잘 모르지만 원래부터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인데 가서 교수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철수라는 이름이 그게 좀 그래요. 어쨌든 이게 고집도 세고 이게 좀 그래요. 근데 머리는 좋지만은 고집이 이제 세죠. 뭐 고집 센 것도 좋기는 하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게 정체성.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신학교 할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신학교 공부 끝나고 내가 개척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수 쪽으로 나갈 것인가, 목회 쪽으로 나갈 것인가. 이거 고민했었어요. 근데 그때 목회 쪽으로 들어왔죠. 근데 원래는 나는 하고 싶었던 게 교수 쪽으로 가고 싶었어. 왜 못 갔냐? 누가 밀어주질 않아가지고. 밀어주는 게 엉뚱한 대로 밀어줘.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좀 했을 거야.
공부를 했을 텐데 뭐 백그라운드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스스로를 포기를 했죠. 그때 포기 안 하고 한번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가지고 이게 내가 이거 여기서 더 하다가는 벌써 결혼도 했지, 애도 있지, 뭐 이런 상황에서 이건 어렵겠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회 성공해서 돈 벌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그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목회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다가 뭐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아닌데 신학교로 이제 헬라어 공부를 가르치러 갔다가 또 그 신학교가 다 망하려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인수하게 돼가지고 내가 결국은 이제 교수가 된 거야. 결국은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전공 그러니까 교수 하려고 해서 그 부분야만 계속 판 그런 교수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약간 정체성이 흔들린 것던 거죠, 저도. 흔들리면서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체성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옆에서 왜 애들은 모르잖아. 내가 뭐가 좋은지 뭐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가 주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주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상처가 있으면 내가 옛날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내 자식은 형사라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법대로 가라는 거야. 계속 그냥 사법고시라도 봐가지고 행정고시를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 옛날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 우리 집안은 백이 없어.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도 해야 돼. 이 아이는 지금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예술의 감각이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갖다 공무원 시키려고 그래봐. 이거 이제 막 이제 혼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하느라 그 아이의 특성이 뭔지를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볼 때 너는 이런 부분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참 너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뭐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요 고생이 돼도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고생스럽습니까 요즘에? 힘들어요? 힘들다는 건 뭐냐면 안 맞아 나하고 적성이. 근데 힘이 들어도 힘이 들다고 느껴지지 않고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잘해도 피곤치가 않아. 근데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어떻게 저 자식 먹여 살려니까 해야 돼. 어떻게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 이거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안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 이 정체성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충실해지는 근면을 넘어서 충실로 아주 열심히 왜 내가 누구라는 게 정해졌잖아요. 내가 누구라는 게 확고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이 보이는 거야. 이제 길이 보이는. 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습득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정체성이 혼란 온 사람은 이제 자만심에 빠져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막 지나치게 이제 자기를 그냥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뭐 탤런트라든지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자기를 동일시시키는 거야. 동일시시키면서 이제 막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야. 막 허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자기가 사실은 자기는 아닌데 막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막 이렇게 부풀리는 거야. 이제 부풀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면은 아주 엉뚱한 곳에다가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쌍꺼풀이나 그리고 립스틱이나 바르고 아니면은 남자들은 바지나 찢어가지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야. 근면과 충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안 되겠으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야. 이상한 쪽으로. 아니면 막 돌아다니며 깡패짓이나 해가지고 또 이런 쪽으로 어떤 그 이상한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아주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좀 하고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얼마만큼 잘 이렇게 발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우리들은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한번 찬양 한번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참다운 기쁨과 만족,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사춘기 시절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청소년기 때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그 성적인 그런 충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때를 이제 또 잘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서 자기 이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정체성. 여러 가지 정체성에는 뭐 나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내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담즙 기질에 있는 사람이나 다혈 기질 사람은 담즙 기질에 있는 사람은 조금 정체성이 좀 강해요. 왜냐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니까. 근데 우울질 기질에 있는 사람은 정체성이 있기는 하는데 잘 표현이 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점액 기질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이 좀 정체성이 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고 또 다혈질적인 사람도 어떨 때는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세니까 그러니까 좀 정체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사람은 잘 만들어지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덕목대로 착착착착 한 단계 벽돌을 또 쌓듯이 착착착착 이렇게 만들어지고 안 되면 자꾸 이제 이렇게 허물어지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춘기 시절을 지나서 이런 사춘기 시절을 지나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초기 성인기 20대가 되면 이제 이때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이때는 이제 결혼도 하게도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직장 생활도 하게도 되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진짜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친밀감이래. 친밀감. 그러니까 친밀감이라는 건 서로 사교 관계를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고 친구 간에 동료 간에 또는 이성 교제 간에 이런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밑받침에 이런 신뢰가 쌓여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덕목들이 이렇게 쌓여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사랑이라는 덕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덕목으로 가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이제 친밀감 모든 사람들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직장 생활에 가서도 좋은 관계를 맺고 이성 간의 교제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랑. 정말 이제 사회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친밀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사교성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람과 이제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나면은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친밀하세요? 친밀감이 느껴지세요? 친밀감이 느껴지세요? 딱딱함이 느껴지세요?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친밀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약간의 이렇게 벽이 좀 있는 것 같은.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거리를 두려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경계를 하는 겁니다, 나를.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다혈질 기질의 사람은 원래가 천부적으로 사교성이 이제 강해서 아무나 말 붙이고 아무하고도 이제 대화도 잘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이렇게 잘 발전하면은 정말 아주 좀 인기맨이 되는 것이죠. 대학에 가서 뭐 강의를 해도 막 인기 교수가 되는 거고 뭐 아주 이제 정말 아주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친밀감이 좀 어려운 사람이 이제 우울 기질. 우울 기질은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해. 그런데다가 우울 기질이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면 진짜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한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나고 나면 피곤하다.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사람도 이게 친밀감이 결여가 되고 기질적으로 이제 우울 기질의 사람들은 좀 어려워요. 예. 그런 사람들은 자꾸 바꿔야 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만들 수도 좋은 분위기 어떤 거든 뭐 먹는 음식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 좋아요.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안 되는 사람, 나는 이런 건 싫어요. 난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사람하고 접근하기가 어렵죠. 어렵고 좀 힘들죠.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 대화의 대중의 폭이 잡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친밀감이 만 몇 년 지나가다가 그냥 깨져버린다든지 몇 달 지나가다가 깨져. 처음에는 인기 있고 막 좋고 막 이러다가 얼마 가다 보면 그냥 관계가 깨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친밀감이 이제 안 만들어져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성 간에도 이렇게 만나면은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성 간에도 아주 친밀하게 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막 준육이 든다든지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든지 막 또 수치심에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관계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만나면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친밀감이냐 소외감이냐. 자기 혼자 괜히 고독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 미워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가는 거예요. 이게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까 같이 쭉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요. 한번 쭉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쭉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이렇게 신뢰가 쌓여지면 희망으로, 불신이 쌓여지면 탐욕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율성이 생기면 이제 의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좋은 의지력이 지정의에서 이제 의지가 만들어져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걸 못하면 수치심과 의심해서 의지 대신에 분노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의지 대신에 이제 분노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제 자율성에서 주도성으로 잘 기억을 자꾸 하세요. 믿음에서 자율성에서 주도성으로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듣다가 보면 이제 외워지고 자꾸 하다 보면 좀 이게 좀 외워지면 좋겠죠. 그래서 자율성에서 주도성으로 이제 넘어가는 주도성이 되면 이제 목적 의식이 분명해지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탐욕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주도성을 잃어버리면 죄책감이죠. 그 전에는 수치심이란 말이에요. 자율성을 잃어버리면 수치심 그리고 주도성을 잃어버리면 죄책감 이죠. 실패하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정말 근면이라는 건 성실하게 일하고 착실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 뭐 복권이나 맞춰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돈 벌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막 그냥 뭐 땅 투기나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런다든지 뭐 이렇게 좀 허황된 꿈을 안 꾸죠. 착실하게 공부를 해서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 착실하게 일을 하면 소득이 있다는 거. 이걸 이제 그 사람이 근면이에요. 이제 이렇게 안 된 사람은 막 편법을 쓰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 써가지고 막 자기 욕구를 막 채우려고 그러는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게 열등감 같은 거에서 근면하면은 능력이 생기지만 열등감을 가지면 시기로 이렇게 이제 발전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 때 이런 것이 밑바탕이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 그리고 자율성 그리고 주도성 이런 것이 이제 밑바탕이 돼서 정체감이 딱 오는 거예요. 이제 정체성이 이제 보면 자기를 찾는 거죠. 이제 자기를. 뭐 12살 때 뭐 이때 뭐 얼마나 자기를 찾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자기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자기를 이제 계속 찾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자기에 대한 확고한 뭔가가 이제 딱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누구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책들도 좀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인들 뭐 이런 것들 좀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검사도 심리 검사도 해보고 기질 검사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어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담즙질의 기질에 있는 사람은 어떤 CEO라든지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혈질에 있는 사람은 세일즈라든지 입으로 아나운서라든지 피디 뭐 이런 어떤 그런 입으로 할 수 있는 거 말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잘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사교성을 가지고서 뭘 판다든지 이런 거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죠. 또 우울질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연구를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아주 기술을 습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또 잘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죠. 점액 기질에 있는 사람도 어떤 탤런트가 된다든지 뭐 이런 개그맨이라든지 은근히 자기는 하나도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상대방 막 배꼽 잡게 하는 스타일 이게 이제 점액 기질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이 있어요. 아주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액 기질은 뭐냐면 상담. 그러니까 점액 기질의 남편이나 아내는 밖에 나가면 다 좋대. 집에서 이제 마누라는 속 터지고, 네, 밖에 나가면 다 좋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점액 기질은 어디든지 가면은 다 들어주거든요. 아, 예, 예. 그럼 다 들어. 집에 오면은 속 터지게 이제 뭐 그냥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여자가 담즙 기질이고 남자가 점액 기질인 사람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네. 그리고 바뀌면은 남자가 담즙 기질이고 여자가 점액 기질이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점액 기질은 평화주의거든요. 담즙질은 뭐냐면은 목표를 가지고 막 앞으로 나가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바뀌어서 여자가 담즙질인 사람이 좀 힘들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자가 담즙질이면은 왜 힘드냐면 남자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뭐로 사는 거냐면 존중이거든, 존중.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아내가 아우 수고했다. 이 말 듣고서 이제 참 그 기분 좋은 게 이제 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담즙질 기질이 되고 남자가 점액 기질이 되면은 이게 벌써 담즙질 기질은 이게 리더십이 있거든요. 리더십이 있고 좀 능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원찮게 보이는 거야 이게. 남자가 하는 일이 시원찮아. 자기 따름 열심히 해도 그리고 또 여자가 꼭 말투가 어떻게 되냐면 꼭 명령조야 이게. 가르치는 선생 같은 조야 이게. 그러면 남자는 존경을 먹고 샀고 여자에게 밖에 나가서는 뭐 누구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해도 집에 와서는 부인한테만은 아우 당신이 최고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데 들어와서도 맨 가르치려고 그러고 명령이나 하고 이러면은 이 남자는 정말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죠. 정말 들어오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담즙질의 기질은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딱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 나오는 게 이게 담즙 기질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점액 기질은 안 나와. 그게. 그리고 또 열정이 없어.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뭘 그래. 근데 담즙 기질은 아니야. 목표가 있어. 우린 지금 이제 사월세방을 면해야 돼. 아니 우린 전세방을 면해야 돼. 뭘 해야 돼. 팍 이렇게 추진을. 딱 한데 뒤에서 남편은 또 막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여자들 이제 속 터졌어. 그럼 나가서 일선으로 나가는 거죠. 일선으로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또 힘들어져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뭐냐면 존중, 여자로부터 그 존경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자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자는 평생을 잔소리를 하고 싶어요. 왜 잔소리를 하냐면 존경받고 싶으니까. 너는 존경의 대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는 허점이 보이면 자꾸 뭐라고 떠들어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존경의 대상이 안 되면 이게 내가 살 맛이 없다 이거죠. 그 남자들은 변화를 줘야 돼. 자꾸 그 들들 볶지.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저게 어쩌다 이게 어쩌다 저게 어쩌다.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여성은 그 남성을 존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꾸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제 남자는 그게 아주 죽을 맛이지. 특별히 만약에 이제 담즙질 여자가 하면은 막 반말투로 한다든지 명령조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 자존심 팍팍 상하게 만들고 아주 부인 보는 게 아주 그냥 정말 뭐 아주 그냥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왜 담즙 기질이 있는 사람이 점액 기질을 또 원하느냐면 담즙 기질은 막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막 끌고 가는 스타일인데
점액 기질은 맞춰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연애할 땐 좋아. 연애할 때는 뭐 그냥 여자가 다 이렇게 점액 기질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식당에 가도 딱 이렇게 둘이 앉아 있으면 김치를 시켜도 담집질이 시키죠. 점액질은 가만히 있어도 담집질이 김치 주세요. 여기 국물 좀 더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담집질이나 다혈질 기질이 하는 거예요. 우울 기질이나 점액 기질은 먹고 싶어도 대충 먹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담집질이나 다혈질 기질은 갖다가 먹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막 안 가져오면 화를 내버린다든지 나가자 이 식당 틀렸다요.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애할 땐 좋은 거야. 연애할 때는 내가 없는 걸 상대방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너무 안 맞는 거야.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살면은 너무 안 맞는 거야. 근데 원래는 맞는 건데 안 맞게 만드는 거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직 기질은 나는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말투를 하면 우리 남편이 싫어해.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또 점액 기질은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집이 속 터져해. 우리 집사람 속 터져해. 이걸 알고 뭔가에 자꾸 열정을 내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시도가 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이해도 하고 서로 좀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발전시키고 이러면은 서로 볼 때 저는 노력하고 있구나. 뭔가 애쓰고 있구나. 이러면 이제 좀 마음이 흐뭇해지고 좀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사람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반대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담즙 다혈. 우리 집사람은 우울 점액.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맞죠. 안 맞을 때는 끝없이 안 맞아. 어떻게 하다 이런 인간을 만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없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을 때는. 그러나 맞아지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서로가의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보배구나.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참 좋은 사람이구나. 요걸 느낄 수 있으면 이게 철이 든 거고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눈이 열린 거야 이제 그때는. 근데 도대체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내 일생의 꿈이다. 이 사람은 죽어도 못 살겠다. 이거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마다 다 기질의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성격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정체성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것이 잘 만들어진 사람들은 서로가 이렇게 만나도 좋은 연애를 하는 거예요. 좋은 부부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사랑이라는 진짜 사랑이 오는 거예요. 예. 친밀감도 친밀하게 하고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본이 돼 있는 거야 이게. 근데 그렇지 못한 반면 이런 사람은 소외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야 정욕. 자기의 어떤 채우지 못한 것들을 채우려고 그러는. 그러니까는 서로 남녀가 만나는 것이 사랑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욕을 채우기로 그러는 걸 만나는 거예요. 뭔가의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는 도구의 어떤 대상으로 이 여성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좋은 부부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정욕으로 이 사람을 보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사랑으로 돼야 이 좋은 결혼 상태가 되고 그리고 또 친구간에도 그런 서로 정말 이해하고 감싸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 관계가 되고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 이용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다 그러면은 이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좋은 단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정욕적인 사람이 돼버리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성격적인 문제 또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게 생기면서 그걸 헤쳐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돼서 좋은 이런 부부 관계를 맺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생산성이에요. 이제 이럴 때 되면은 막 직장에 가도 이제 이 사람은 막 계속적인 무슨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영향력을 이제 발휘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막 근면성이 자라났지, 충실성이 자라났지, 그것도 사랑성이 자라났지.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생산성. 이 사람에게서 이제 좋은 것들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침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깔아지는 거죠. 왜?
이거는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안 되고 못하고 이러니까 자기 침체로 들어가고 막 우울로 빠져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산성으로 들어가서 덕목으로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감싸줄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좋은 매너의 사람이 되겠어. 악덕목에 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침체 빠진데 뭐 나도 지금 죽겠는데 누구 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어? 사람은 항상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야 상대방도 보는 것이지. 나도 죽겠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관심을 주겠어요. 무관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도 힘들다 이거예요. 무관심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관심이 없어 지금. 나도 죽겠어. 나도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나도 괴로워 죽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게 부부관계가 되겠냐고요.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보살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인생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의 성인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좋은 쪽에 있는 사람은 쭉쭉쭉쭉쭉 발전해가지고 막 이제 활기차게 이제 하면서 이제 남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돌봄의 그런 이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8번째로 가가지고 이제 자아통합대 절망. 이제 노인기 60대에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이런 이제 좋은 쪽으로 발전한 사람은 모든 게 다 통합이 돼. 다 통합이 되고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고 그게 전부 다 이제 살아있는 하나의 전통. 정말 그 노하우가 이제 탁 쌓여가지고 아주 그 이제 모든 그 후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노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쪽에 온 사람은 여기 와서 막 내 인생은 뭐냐, 이루는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노인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절망과 혐오감이 이제 내 인생이 뭐냐, 살아온 게 인생이 정말 뭐냐,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왔느냐, 막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우울에 노인 우울증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악덕목은 이제 우울로 이제 빠져 들어가서 이런 이제 절망과 모든 게 혐오스럽고 다 이제 뭐 원망스러운 거죠. 부모도 원망스럽고 뭐 친척도 원망스럽고 뭐 다 나를 이렇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 내가 이랬다 이제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정말 어려운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잘만 양육해내면 이거는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이라는 최상급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보지만은 이 IQ라고 하는 것이 엄마 플러스 아버지 IQ 플러스 엄마 IQ 플러스 나누기 2 이게 이제 그 자녀의 IQ예요. 근데 이 IQ가 극대로 나눠져요. 이게 이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엄마 아버지 합쳐서 예를 들어서 나누기 2를 해서 130이다. 근데 이 폭이 어느 정도냐면 한 20폭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30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50일 수도 있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15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간다고. 근데요, 천재하고 둔재하고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 IQ가요. 내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데 135 한 뭐 그거만 넘어가도요 굉장히 우등한 그런 머리거든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게 폭이 20 정도 나면은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IQ가 20 정도 되면은요 그거는 한 사람 사장 되면 이 사람은 경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완전히 어떻게 양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최상급의 존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최하급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 이런 사회적 발전이나 신체적 발전이나 정신적 발전이나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말이죠.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인지 모르고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이들 낳아서 그냥 푹푹푹 나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뭐 계획도 없고 그냥 어떻게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낳아서 이제 키우는데 참 이렇게 이제 키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이 뇌라는 것은 무한대로 커져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인 능력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체적인 능력이 다 김연아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박태환 같을 수 있는 거예요. 훈련만 되면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되면 다 김연아 같이 그렇게 뺑뺑뺑뺑 돌고 박태환 같이 그냥 막 수영할 수 있고, 천재적인 사람도 됐고, 신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있냐? 그 뒤에는 꼭 양육자가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관리해주고 도와줬을 때 되는 것이지, 혼자 그렇게 된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 소감 좀 말해보세요. 그럼 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뭐 누구 뭐 인기 대상 할 때도 보면 10사람 20사람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게 뭐냐면 생각해 보면 다 누군가 옆에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들 키울 때는 힘들었어요. 목회하고 뭐 이런 일하고 뭐 정신없어. 애가 뭐 이렇게 크는지 저렇게 크는지 뭐 잘 알기나 해. 무슨 관찰이 어디 있어요. 나 관찰하기도 힘든데.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손주를 낳으니까 이때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성숙도 하고 이러니까 큰 이제 그 보이는 거죠. 다 손주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들도 보이고. 이걸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애한테 이렇게 해줬어 봐요. 최상급의 존재가 되는 건데, 그런데 놓쳐버린 거예요 다.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부터 탁탁탁탁 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게 돌이나 이럴 때 되면은요, 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친척들이요 돈을 줘요. 돈을 줘가지고 얼마를 예를 들어 돈을 다 모아 돈을 줘. 그러면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우리 돈으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걔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건 절대로 못 쓰는 돈이에요. 이거는 걔 이름으로 돼가지고. 그래 그 돈을 가지고서 얘가 어느 때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그걸 불려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면 너한테 돈이 지금 이게 2,000만 원이 3,000만 원이 있다.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어디 이제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더 안전한 대로 이제 어떤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걸 투자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20세가 되고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사회를 진출하면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얘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제 그 친척들이 모아놓은 준 돈이 뭐 한 2,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그럼 걔가 예를 들어서 한 20살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돈 꽤 돼요, 그게요. 1,000만 원이라도 그게 또 꽤 되고, 또 중간에 그 엄마들이 이제 그거를 잘 이제 이 경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의 흐름, 우리는 봐도 뭐 증권이 어쩌다 뭐 도대체 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얘네들은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경제를.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나갈 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성인 돼가지고 딱 나갈 때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은 학자금 빚지고 나가서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출발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나갈 때 돈 빚천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각하고 우리하고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경제를 다 사로잡는 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식 이렇게 투자했다. 네 거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망했어. 이번에 좀 뛰었어.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관심이 있죠. 자기 돈이니까. 자기 돈이니까 관심 있고 신문도 보고 스크랩도 하고 이 경제, 세계 경제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관심 있게 본다고요. 그게요. 너무 거기에 빠져들게는 안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 거니까. 그러나 돈 안 주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어느 때 이제 성년이 돼서 어느 이제 사회를 진출하게 됐을 때 그때 그 돈을 주고서 진출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벌써 그 밑바탕에서 출발하는 사람하고 그냥 출발하는 사람하고는 이건 얘기가 안 된다고. 내가 이 개척을 하면 처음 개척을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애하고 셋이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애 1살 때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개척을 하는 거하고 개척 멤버가 5명인 사람하고는 이거는 5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3사람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냐면요, 한 3년, 5년을 땡겨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나하고 마음을 맞춰가지고 한번 이 교회를 한번 키워봅시다. 이 마음을 서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을 3명을 만드는 게요, 3년 가도 힘든 거예요, 그게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어쩌고 해도 서로 정도 나누고 마음도 맞아야 함께 한번 목사님 한번 일해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처음 만나자마자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 5년은 가야 서로 정도 들고 마음도 주고 은혜도 받고 이러면서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개척 멤버가 5명이 된다는 건 그건 벌써 5명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요. 그 밑바탕은 벌써 한 10년을 땡기고서 이 사람은 시작하는 거예요. 저같이 그냥 맨바닥에서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보다 숫자적으로는 5명이지만 그 사람은 10년을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부임을 해가지고 한 500명 되는 데서 10,000명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러나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부모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 부모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교육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뒤로 가주는 건 사람하고 나가면서 학자금 빚부터 가지고 나가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이거는 아주 다른 문제라고 얘기해요. 참 그 유대인의 경제에 그 제가 뭐 다 이제 뭐 메모리를 다 못했습니다만 뭐 그런 이제 얘기를 강의를 한번 내가 들어봤어요. 어쨌든 그런 지금도 우리도 쭉 이 과정을 통해서 쭉 이렇게 자라오면은 이 존재는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거는 정말 나중에 자신을 원망하고 절망과 혐오감에 빠지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통합적인 정말 이런 살아있는 전통, 살아있는 전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많이 회개했고 우리 아들도 회개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어떡하겠어요. 지나가 버린 건 회개하고 용서도 빌고 한데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삶 전체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살면서 우리들은 어떤 이제 욕구에 대한 결핍이 일어나는 거죠. 욕구에 대한 결핍이 일어나면 그거는 욕심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욕심으로 발전되면 그건 죄를 낳고 사망으로 간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냐 그랬더니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 싶을 때 못 먹었어요. 하고 싶을 때 못 했어요. 이러고 싶을 때 못 했어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거를 채우기 위한 것들이 뭘로 나타나냐면 욕구의 결핍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결핍에서 오는 건데 이 욕심을 따라가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끝머리는 그것도 불행으로 인간은 사망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욕구라고 하는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이 결핍을 욕심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결핍,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리를 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욕심과 욕망과 정욕으로 발전해 버려요. 그럼 결국은 그것을 이루려고 그러다가 그거를 채우게 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인생의 길로 가게 되고 그것이 그리고 또 이상한 욕구로 막 발전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상한 욕구로 발전되어져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술을 먹어서 술을 먹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술 한 잔 먹으면서 서로 대기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술이 한 잔, 두 잔으로 돼요. 그런데 그게 몇 잔 이제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자기 통제 불능으로 가버려요. 처음에는 순기능적인 부분도 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도를 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통제가 안 돼, 인간이라는 존재가 잘. 그럼 그 도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갖다 시비가 붙어. 그럼 누구하고 싸움 박질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면 술과 이어지는 게 곧 무엇으로 이어지느냐면 이제 여자로 이어진다든지 도박으로 이어진다든지 이렇게 이어져 버려요.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먹는 건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죄악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가냐? 술 먹는다고 지옥은 안 가더라도 결국 술이라는 자체가 자기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뭐 담배 핀다고 무슨 뭐 지옥 가느냐?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담배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담배라는 걸 통해서 의지해서 그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포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요, 담배가요, 그렇게 핀다는 거예요. 담배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대 피고, 밥 먹을 때 한 번 피고, 또 뭐 화장실 가서 한 번 피고, 또 이제 뭐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번 피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떠냐, 그 담배가 폐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가지 두 가지로 하다가 나중에는 10가지 100가지, 그러니까 저 통제가 안 돼, 인간은. 술을 먹으면 또 그게 더 가중이 돼 버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풀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쪽으로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풀어버리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쪽으로 풀어지는 것이지만은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풀으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나를 일시적으로는 풀어지는 것 같지만은 자기를 더 더 고통스럽게, 그래서 그것으로 질병이 준다든지 가정이 파탄이 난다든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8단계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잘 넘어가면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서 어딘가가 결핍이 생겨 가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럼 거기는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상처가 남아, 거기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또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것도 이제 메슬로의 에릭슨의 사회 심리 발달계 이제 이렇게 뭐 그림으로 보여주고요. 또 인간의 5대 욕구인 그 메슬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 그래서 욕구도, 이런 욕구들이 이제 또 다 채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인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다 실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현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막 스트레스 쌓이고 이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우리 인간 안에 본능적으로 이런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면은 그를 채우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가냐? 죄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자기를 이롭게 해주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고 만다, 이런 말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핍으로 해서 조금만 더 할게요.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특별히 이제 신경증, 신경성 위장병, 두통, 신경성 여러 가지 각종 병들이 이제 결핍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결핍을 어떻게든지 한번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알코올로, 또는 아니면 포르노로, 뭐 음란으로, 아니면 도박으로, 게임으로, 컴퓨터에 몰두해가지고 그걸 어떠냐,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파고들어서 자기의 어떤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고 거기에 어떤 쾌락을 느끼고 싶은 이상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한 번, 두 번이 습관이 되고 세 번, 네 번이 이제 중독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중독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결핍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결핍되어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욕구를, 쓴뿌리를 뽑아내 버려야 돼. 또 아니면 어떤 결핍을 채워줘야 돼. 그거를 결핍을 채워주든지 쓴뿌리를 뽑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정말 그냥 옛날에는 우리가 뷔페 나올 때 어땠습니까? 그냥 고기를 못 먹어보다는 고기 뷔페라고, 딱 뭐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는 거야. 이야, 이게 무슨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그냥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꽉 채워지니까 나중에 갖다 먹으래도 이제는 야채만 먹을래요. 결핍이 채워지니까 결핍이, 우리 아버지도 지금도 보면은 뷔페 가면은 꼭 저기를 보자면 그 뭡니까, 그 육회, 그게 옛날에 어른들이 뭐냐면 그 소고기 못 먹고 살았잖아요. 소고기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제사상이나 아니면 뭐 이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걸 갖다 잡수시더라고. 아직도 결핍이 안 채워진 거야. 그 소고기에 대한 그 로망이 아직도 있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웬만큼 이제
채워졌잖아요. 이제 채워져서 그래서 이제 막 가서 뷔페 가도 막 이렇게 한다 뭐 옛날에 이렇게 다 모았 그거 먹고 와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해가지고 그냥 너무 많이 담아서 왜 안 채워졌잖아. 우리는 그렇게 음식을 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결핍이 채워져야 되니까 뭔가 내 안에 있는 결핍 이게 안 채워지면은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를 채워주든지 잘못된 욕구를 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버려야 된다. 이거 그 욕구를 빼내버리든지 그래서 욕구를 갖다 잘못된 욕구라면 그걸 해소시켜서 빼내버린다. 분출시켜서 내버려버리든지 아니면 그 욕구를 채워주든지 이래버리면 이제 옷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많다. 그냥 옷에 하여간 네가 골라서 입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 그래가지고 그냥 지긋지긋하게 갖다 줘버리면 나중에는 그냥 뭐 아무 그런 옷에 대해서 별 저희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결핍을 채워주는 걸로 하기는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좀 채울 거는 좀 채우고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상황으로 헤어지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채우고 또 안 되는 것은 뽑아버려야 돼요. 이렇게 이제 뽑아버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또 아니면은 또 타인으로부터 이런 채움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스스로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가 자기한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며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로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 길만조 너 목회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지 너 정말 수고했다 그래 너 열심히 했어 뭐 그렇게 성도들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말어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이렇게 시편에도 보면 수없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이게 뭐냐면 셀프 토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자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채우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이게 뭐냐면 시편 23편 1절에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부모가 어떻게 우리를 다 채워주겠습니까? 우리 부모도 불안한전하고 우리 부모도 엮이는 가정인데 태어났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 시편 23편에 있는 것이 이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것들이 보호받고 평화, 직장 뭐 이런 문제 소속감이 없고 내 영혼을 쏘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인정의 없고 나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에서 상을 베풀어 나를 승리를 준다 이거죠. 그게 이제 성공하고 존경해 주는 거. 자아실현이 없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뜨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죠. 아까 말한 대로요.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고 85세 되면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라고 그래요.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인데요. 80세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12세는요. 친구가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75세는 친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인생이 뭘까? 똥오줌 가리는 것을 배워서 자랑스러워하다가 사는 날 동안 똥오줌 내 손으로 가리는 것으로 마감한다고 그래요. 이게 속설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 왜냐하면은요. 자, 여기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여기 있는 말씀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을 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모든 사람 다 충만케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치유 기도문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치유 기도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고, 아니 여러분 그거 있는 거 보지 말고 안 보이면 뭐 그거 보시고, 보이시면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쓴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안에 있는 응어리들을 풀어 주시고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을 채워 주시옵소서. 엄마가 채워주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채워주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채워주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들, 갖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포기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채우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과거의 상처를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밝아지고 자유해지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만족이십니다. 나의 모든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결핍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런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